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1월 5일, 1월의 첫 일요일입니다. 오늘 경향신문에 김영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2020년 경자년의 첫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닷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번 1월 1일 새해 맞이죠. 네. 경제는 새해 맞이를 문재인 대통령은 아차산, 네. 광진구 아차산, 네. 아차산에 2019년을 빛낸 의인들 7명과 함께 산행을 했고 3시간여에 걸쳐서 그 다음에 산행을 마치고 내려와서 청와대로 그 2019년을 빛낸 의인 7명과 함께 떡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떡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과 일본에도 이른바 신년을 갖다 축하하는 설떡, 신년맞이 떡국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근데 벼농사를 예. 이 세 나라 모두 다 짓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벼농사를 짓는 나라에서는 네. 아무래도 쌀로 만든 음식이 네, 그 중시됐을 뿐이 없죠.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그 유적 발굴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네, 이게 밥솥보다 네. 시루가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6,000년 전에 네. 쌀 농사를 짓던 우리 고대인들이 네. 솥에다가 쌀을 갖다가 요즘 같은 밥을 짓기보다는 시루에다 예, 밥이나 그건 떡을 무슨 해 먹었다. 얘기냐면 아, 이제 그 쌀을 네, 그저 쌀 알 그대로 한 게 아니라 그거를 갈아가지고 갈아서. 빻아서 네네. 그저 그거를 양식으로 먹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 아무래도 의뢰라든지 네네. 의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네. 중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보면 네, 우리가 뭐 제사 뭐 떡 본 김에 제사를 지낸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 떡 이름을 봐도 그런 거 의뢰 음식, 의뢰가 중시됐다 하는 것을 떡이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밥은 재료로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렇죠. 쌀밥, 오곡밥, 네네. 보리밥, 네네. 찰밥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비해서 네. 이 떡은 네. 뭐 백일떡, 네. 돌떡, 네. 생일떡 네. 이런 것처럼 의뢰에 의미 있는 날을 정하거나 네. 의뢰 의식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으로 봐서 네. 이 떡이 의뢰의 음식으로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해가 바뀐다는 그 의뢰라는 것은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매우 의미 있는 그렇죠. 신성한 날이죠. 예. 예. 그러니 그 떡을 모두 다 세 나라 같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 이제 떡을 먹은 건 떡을 먹은 건데 그 떡을 먹는 것하고 저 우리가 보면 지금 오늘 주제는 떡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중일 공이다 그렇다면은 이 뭐 설날 떡국을 먹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그 떡국을 먹기 시작한 그건 뭐 거예요? 차차 중국이나 일본의 이야기는 좀 뭐 뒤로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언제부터 네. 이것을 먹었느냐 네. 하는 것은 고문원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 유래에 관한 한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네. 고대 중국으로 올라가면 네네. 밀가루로 네.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나무 막대기처럼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네. 그것을 꾸덕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네. 그것을 이제 썰어가지고 일종 밀떡이네요. 예. 쌀떡이 아니라. 예. 예. 떡을 국을 끓여서 먹었었던 거죠.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네. 쌀이 흔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네. 그것이 이제 떡국으로 네.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고문원에는 네. 나오지 않고 네네. 이제 1946년인가요? 그 최남선 육당 선생이 조선 문답 상식이라는 책에 조선 상식문답. 조선 상식 문답이라는 책에 네네. 그 고대 상고 시대부터 유래했다. 예, 상고 시대부터 우리는 이 떡국을 먹었다. 그 흰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백이민족의 네. 의미도 담고 있고 네. 그것은 우리의 숨진 무구한 네. 우리의 민족성을 닮았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그 시대적인 상황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 떡국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네. 예, 어떻게 만들며 어떤 재료를 썼으며 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네. 그 조선 후기에 예. 가까워져서입니다. 네. 네. 근데 최초는 아니지만 네.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네. 그 동국 세시기하고 예. 네네. 그 열량 세시기라는 예. 책인데 네네. 그것은 열량 세시기는 1819년에 만들어진 책인데 예. 김인모라는 분이 그것은 한양의 네. 세시 풍속을 담은 80가지의 이야기를 네. 이렇게 쓴 책입니다. 네네. 그 속에 떡국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떡국을 네. 가래떡을 네네. 권모라고 했고요. 예. 30년 뒤에 나온 동국 세시기에는 네. 백병이라고 병. 했습니다. 예. 흰떡이라는 네네. 뜻이죠. 네. 그러나 떡국은 다 병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19세기에 먹었던 떡국과 요즘 먹는 떡국은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 동국 세시기의 설명에 따르면 예. 그 흰떡을 네. 엽전처럼 잘라서 예. 소고기 네. 또 꿩고기를 네네. 집어넣어서 고춧가루를 타서 끓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죠. 두 가지가 뭐 고추 근데 두 가지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첫째는 자 우리가 늘 지난해 2019년에 이제 한중일 문화 산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조선 시대에는 소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트랙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못 잡습니다. 근데 그 소고기를 갖다가 그 쉽게 넣을 수 있었는지 예. 그리고 또 요즘 고춧가루 아마 우리가 고춧가루가 이제 우리나라 고추가 들어온 게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 초니까 고춧가루도 꽤 뭐 귀한 향신료였을 텐데 요즘 우리 고춧가루 안 뿌려 먹잖아요. 네. 근데 왜 고춧가루를 뿌렸는지 이 두 가지. 그 제사 음식에는 우리가 고춧가루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향신료를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썼다는 게 가장 눈에 들어오는 이야기인데 네. 그 저기 소고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노동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소를 도살하지 못하는 법이 딱 있습니다. 네. 그걸 우금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이 명절에 네. 이 날만큼은 고기를 잡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집에나 먹겠지 뭐. 그래서 이제 꿩고기를 먹고 그것도 이제 꿩도 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무리 널려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없는 집은 닭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래서 꿩 대신 닭이라는 말도 이 떡국에 고명으로 그 꿩을 못 넣는 집에서 닭고기를 넣었다 이런 뜻이고요. 네. 고춧가루를 넣었던 거는 그때는 아무래도 네. 꿩고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꿩고기에 나는 냄새를 네. 없애기 위해서 고춧가루를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네. 그저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주영하 교수가 쓴 책 그 조선인은 왜 이렇게 먹었을까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떡국을 다 먹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양세식이 이거는 한양의 이야기고 네, 그렇죠. 동국세식이도 네. 방방곡곡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문정 한자 체제를 갖다가 바꾼 네. 그 문체 반정이라는 게 네. 정조돼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뭐 박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네. 그 한글 사용을 권하니까 그 일에 이제 뭐 이렇게 동조를 했었던 네. 이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 문신이죠, 정조 네. 문신인데 네. 이 일에 연루돼 가지고 네. 합천으로 두메 산골이죠. 경남 합천 예. 지금도 두메 산골입니다. 예, 글로 유배를 갔어요. 예. 근데 거기 이 사람이 남긴 글에 의하면 네. 설날 네. 떡국을 먹지 않는다, 음. 이상하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예. 근데 그 떡국 그 당시만 해도 이 쌀이라는 건 매우 귀했었던 예. 그런 음식 그 재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합천 같은 뭐 두메산골, 정말 강원도, 두메산골이에요. 경상도 예.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흔히 그렇게 그 밥으로 그냥 대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노동이 얼마나 드립니까? 아니, 그때는 전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쌀 먹는 것은 그래도 좀 웬만큼 살아야 쌀을 먹죠. 아, 이 보면은 쌀은 고사하고 저 뭐 피죽도 제대로 못 먹는 판에 떡은 언감생심이죠. 거기다가 노동이 이 떡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뭐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 빻아서 그냥 뭐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가래떡이 이렇게 줄줄줄줄 이렇게 뭐 뽑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매를 쳐가지고 원래 우리 요즘 방앗간에 어떻게 저 떡 만드는 줄 아시죠? 예, 그 쌀을 그냥 간 통에 집어넣어서 넣으면 바로 그냥 가래떡 되어 나오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주 발달됐는데 원래 예. 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그 당시는 이게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네. 우선 쌀을 갖다가 곱게 갈아야 돼요. 네. 쌀가루로 간 다음에 그 쌀가루를 갖다가 실에 넣고 찝니다. 예. 쪄서 그러면 이제 그게 뭐 큰 쌀 덩어리가 되거든요. 그걸 다시 보면 몇 차례 걸쳐 가늘게 뽑는 게 우리 가래떡이에요. 근데 예전엔 그게 없으니 어떻게 돼요? 일일이 쳐갖고 일일이 가늘게 만들어야 되는, 반죽으로 이렇게 만져서 주물러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이. 공이 들어가는 음식이라 그건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가래떡 만들어서 잘라 먹어야지 그나마 떡국 끓여 먹는데 옛날 저 합천이다 산청이다 이런 데선 보리개떡도 못 먹는 판에 떡국이나 먹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반가집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 예. 그 지역을 대표하는 떡국이 있다면서요. 예. 그거는 이제 근래에 네네. 이제 와서 네네. 지역 특산물을 네.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각 지방에 그 새로운 떡국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근데 이를테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네. 아예 닭과 간장으로 간을 한 네. 떡국을 해서 예. 닭장 떡국이라고 맛있어요. 하고, 예. 먹어봤어요. 예. 맛있어요. 아무래도 전라도 쪽의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 경상도 해안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굴을 집어넣어가지고 굴떡국을 하고 더 맛있어요. 정말 시원해요. 굴이, 저 먹어봤어요. 굴이 시원하잖아요. 예예. 그리고 이제 뭐 또 강원도 지역은 또 재밌는데 네. 강원도 지역은 영서 지방하고 영동 지방하고 다르겠죠. 조금 다릅니다. 전혀 다르겠죠. 예. 예. 영서 같이 예. 두부를 채를 썰어가지고 예. 떡국에 이제 넣는데 네. 영서 지방에 그거를 갖다가 두부 이제 두부 떡국. 떡국이라고 하고 예예. 영동 지방에 가면 만두까지 집어넣어서 두부 만두 떡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요. 충청도 지방은 더 재밌는데 예. 이 떡을 찌지 않고 예. 그냥 생 그 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수제비 뜨듯이. 예, 예. 이게 쭉 늘여가지고 예. 수제비 듯이 그것을 어. 이렇게 잘라서 떡국을 끓여 먹고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랭이 떡국 개성 지방에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어요. 조랭이 떡국 쏙쏙 들어가요. 누에고치 모양이잖아요. 네. 이게 누에가 실을 뽑듯이 네. 술술 일이 잘 풀리라고 네.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이성계 얘기는 지난번에 이제 했고, 예, 뭐 성교육이랑 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자 중국에도 설떡이 있다 하는데 예. 중국은 그래도 쌀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 양짜강 남쪽에는 이제 쌀이 발달했고, 강남하고, 그러니까 예, 양짜 전혀 북쪽은 다르죠. 밀이죠. 예. 근데 그 설떡은 어때요, 중국에? 예. 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거 이제 그거는 지금은 네. 이제 그 설날 무렵에 이제 먹는 모든 떡을 그냥 그 탕원이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것을 이제 떡국으로도 국으로도 이제 떡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넨까오. 냉까오. 예, 넨까오라는 것은 네. 이제 가래떡이에요. 예, 예. 이것도 가래떡 모양의 이렇게 길쭉한 떡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 예. 예, 예. 넨까오라는 게 뭐냐면 저기 나이를 먹는다와 네. 발음이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고 네. 그 이름이 붙여진 연호는 네. 한 6세기 경까지 올라가는데 아따 한 1,400년, 1,500년 예, 정도 올라가네요. 거기에 보면은 네. 그 떡 이름이 음차라는 책에 네네. 나옵니다. 네. 백견당이라고. 예예. 백견당이. 예,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조랭이 떡 네. 모양을 띠고 있어서 음. 그걸 이제 탕국으로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네네. 근데 냉까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네. 그 설화도 있어요. 음. 근데 낸이라는 연이라는 연. 이 괴물이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마을에 내려와 가지고 네. 그 뭐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네. 하던 일이 아주 많았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고 씨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네. 가래떡 우리의 가래떡 모양의 떡을 갖다가 집집마다 이렇게 주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이라는 괴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고 그거 먹고 그 갔구나. 떡만 먹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유해가지고 옌떡. 이것을 이제 의식, 의례가 있는 날 이렇게 만들어 먹었고 특히 이제 근래에 오면서 이제 설날 먹는 떡으로 이제 자리 잡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죠 아까 보니 년 가오가 년이가 우리 해년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보면 무슨 괴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세월을 의미하는 예,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네. 조니라는 게 네. 있죠. 그 조니도 네. 이게 우리랑 좀 다른 게 재료가 걔네들은 그 찰떡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진짜 보니 일본 사람들 찰 모찌, 예, 또 모찌. 모찌도 보면 찰떡 아니에요. 예, 예, 찹쌀로 모찌가 만- 이제 근데 찹쌀을 가지고 떡을 이제 안고를 집어넣는데 네. 그것을 간장이나 된장으로 끓여낸 게 이게 저 존입니다. 조니. 예. 근데 존이도 그 뭐 해가 바뀔 때 먹으면 그거를 먹으면 네. 1년의 한 해가 편안하고 안녕하다 네. 하는 기원이 담겨 있는 음식으로 먹고요. 네. 또 아부리 모치라고 해서 네. 이것도 그 조니를 만드는 원료거든요. 그 찰떡을 가지고 이제 꿀을 발라가지고 꿀을 발라요. 예, 불에 구워서 먹는 떡입니다. 그 떡국은 아니고. 예, 떡국은 아니고 그거는 구워서 먹는 그 떡입니다. 그래. 똑같은 떡을 가지고. 그 작년에 한번 먹어봤다. 예. 이런 떡 이렇게 꼬치에 꼽아갖고 예, 조금 우리 크죠. 가래떡 이제 뽑아서 먹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찹쌀이더라고. 예, 찹쌀이고 해서 속이 안 좋아서 그랬는데 보니까 찹쌀떡 3개에다가 이렇게 꿀 발라서 이렇게 구워서 꿀 발라주더라고요. 또 지난번에 뭐 합격 기원하는 음식으로 소개했던 다이후쿠 모찌도 그래요. 그것도 이제 모찌가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름이 이제 큰 복이다. 네, 뭐 네. 지난번에 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큰 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합격을 기원하는 날에도 먹지만 네. 그 새해 맞이해 가지고 이 떡을 먹으면 네. 그 복이 온다 이렇게 믿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2020년 경자년은 그야말로 모두가 좀 모두가 보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새해 신년 벽두부터 7명의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 올라가서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의인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예. 떡국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떡국은 우리가 본래 네. 그 희다는 것은 네. 아까 뭐 육당 선생 말씀드렸지만 네. 청절무구하고 거짓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거짓이 없는 세상이 네. 깨끗한 세상이고 네. 공평한 세상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의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세상에 의인이 필요한 세상이 아니냐 하는 메시지를 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만난 7분의 모든 의인이 네. 보통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이 닥쳤으면 당연히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네. 올해도 의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는 세상, 마땅히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들지 않게 하는 세상, 그런 의미를 담았지 않나 싶은데 그 메시지와 안 맞죠? 괴리되지 않는 세상 올해 맞았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앞서 우리 김경호 기자가 보면 이야기해주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뭐 저나 김경호 기자가 있으면 참 와닿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참 와닿지 않네요. 자, 2020년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보면 모르는 척하는 사회에서 그야말로 정말 의인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